안녕하세요. 감동서랍입니다. 오늘은 레딧 커뮤니티에 올라온 일본 고등학생 유미양의 사연을 소개합니다. 최근 한국 문화에 대한 인식 차이로 인해 가족 간의 세대 갈등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할아버지와 부모님과 함께 일본 도쿄에 살고 있는 평범한 고등학생 유미입니다. 저희 집은 최근 조금 특별한 문제로 시끄러워졌습니다. 바로 한국 문화 때문이죠. 제 이야기는 몇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때 저는 한국 아이돌 그룹 원어스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의 음악 춤 스타일에 매료되어 콘서트 영상을 보는 것이 매일의 큰 즐거움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여느 때와 같이 가족이 모여서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죠. 어릴 적부터 밥 먹을 때는 정숙을 유지해야 한다고 배워서 우리 가족은 꽤나 심심하게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가족이 모두 모여있긴 하지만 즐거운 분위기는 아니었죠. 그래서 저는 이어폰을 한쪽 귀에 꽂고 휴대폰으로 원어스 콘서트 영상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 저를 못마땅하게 생각하신 할아버지께서 헛기침을 몇 번 하며 눈치를 주셨지만 영상에 몰입하고 있던 저는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화가 난 할아버지는 밥상머리 앞에서 쓰잘데기 없는 한국 영상을 보냐며 고래고래 소리를 치며 자리를 박차고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저는 영문도 모른 채 갑작스럽게 당한지라 순간 너무 놀라 서럽고 억울한 마음까지 들어 소리도 없이 눈물만 흘리고 말았답니다. 이렇듯 지금 우리 집은 세대 간의 갈등이 너무 큽니다. 바로 한국 때문이죠. 제 또래의 세대가 특히 한국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으면서 자라온 세대라 그런지 제 친구들 사이에서 한국 문화는 대세입니다. 한국어를 잘하는 친구는 어딜 가나 인기가 많고 친구들의 부러움을 한몸에 받죠. 저희들 사이에서는 단어만 나열하더라도 한국어로 소통하며 SNS에 한국어로 글을 올리는 것이 유행입니다. 한국 드라마 대사나 K-팝 가사를 인용하며 서로의 한국어 실력을 자랑하곤 하죠. 저의 한국 사랑은 뜬금없이 시작되었습니다. 우연히 TV에 나오는 한류 아이돌 그룹 원어스 멤버 환웅을 보고 푹 빠져들게 되었던 것이죠. 저는 원어스 음악을 듣고 잡지를 읽으며 친구에게 같이 사진을 봐달라고 조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엄마를 졸라 도쿄 코리아타운에 방문해 약과 식혜와 같은 한국식 디저트를 먹기도 했어요. 제가 SNS에 올린 한국 디저트 사진은 사람들에게 많은 좋아요를 받았죠. 정말 행복했습니다. 부모님은 제 취향을 존중하고 응원해주시지만 할아버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엔 인생의 모든 운이 한 번에 온 것과 같은 일이 있었는데요. 바로 원어스 앨범 발매 기념 서울 콘서트 티켓 추첨에 당첨된 것이었죠. 믿을 수 없다며 저는 정말 날아갈 듯 기뻐했는데 할아버지의 격렬한 반대로 결국 콘서트에 가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가족의 세대 간 갈등은 더 심해졌습니다. 특히 할아버지는 제가 한국 음악을 듣는 걸 너무 싫어하십니다. 할아버지는 한국 아이돌 음악은 음악성도 없는 시끄러운 소음이라고 하시면서 그저 이쁘장한 외모로 포장한 액세서리 같은 연예인이라며 비난하셨습니다. 하지만 전 그 생각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의 음악성에 감탄해서 취해 있는데 그런 어른들의 비열한 말들은 그저 일본이 잘하지 못하는 것에 속상하고 질투가 나 하는 말이라 생각합니다. 할아버지는 옛날에 일본이 이러지 않고 세계를 열광시켰다면서 몇십 년 전 향수에 빠져서 말하십니다. 하지만 저희 세대는 일본이 그렇게 세계를 열광시켰다게 믿겨지지가 않아요. 왜냐면 당장 길거리에 나가만 봐도 일본 사람들은 키도 작고 왜소하고 얼굴이 잘생긴 사람도 많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세계를 열광시켰을 리 없잖아요. 어머니는 할아버지가 일본이 미국과 대등한 경제 강국이었던 때를 말씀하시는 거라며 할아버지 마음을 이해하자고 하셨죠. 전 세상에서 엄마가 가장 좋기에 할아버지를 최대한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제가 한국 아이돌을 좋아하면서 음반이나 사진, 아이돌 멤버 사진이 찍힌 물건을 모으는 것을 취미로 하고 있는데 엄마는 저의 취미를 후원해주고 계시거든요. 원어스 콘서트에 못 간 날 저는 몸살이 났습니다. 마음의 상처가 컸던 거죠. 엄마는 그런 저를 위해 찜닭도 만들어주셨습니다. 제가 한국 음악을 좋아하면서 한국 음식까지 찾아서 먹게 되었는데 떡볶이나 김밥을 좋아하는 다른 친구들과 달리 저는 찜닭을 무척 좋아합니다. 어느 날 가족과 저녁 식사를 다 하고 나서 거실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는데 일본에서 불고 있는 한국의 문화에 대한 내용이 나오더군요.
최근 일본의 MZ세대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무려 64%가 한국을 좋아한다고 답했다는 뉴스였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뉴스에 혀를 차며 못마땅해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소식이 할아버지의 심기를 건드리고 말았습니다. 뉴스에서 BTS 음악을 틀어놓고 길거리에서 버스킹 공연을 하고 있는 대학생에게 앞으로 꿈이 뭐냐고 물었더니 한국인처럼 되고 싶다고 말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한국어를 배우고 있고 열심히 공부해서 한국 드라마를 자막 없이도 보고 실제 한국에서 대화하는 느낌을 그대로 이해하고 싶다고 한 거죠. 인터뷰를 한 기자도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뉴스에서는 곧 이 인터뷰에 대한 증거를 보여줬는데요. 한국의 교육부와 같은 기관인 일본 문부가 학성 조사에 따르면 677개 일본 대학 중 342개 학교에서 1만 명 이상이 한국어 과목을 이수했다고 합니다. 또한 2022년 5월 NHK 어학교재 매출 순위를 보면 4위, 8위, 12위가 한글 공부와 관련된 교재였다고 합니다. 저는 속으로 저 말이 맞고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제 또래들은 한국에 열광하기 때문에 휴대폰 메시지를 주고받을 때 종종 한국어를 쓰거든요. 현재 MZ세대의 일본인들은 꿀잼, 심쿵, 멘붕과 같은 한글 은어를 사용하기도 하고 크크, 흐흐, 웃음소리를 표현한 글자까지도 많이 쓰거든요. 뉴스를 들은 할아버지 얼굴에는 분노가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이내 가족이 다 보고 있는데 텔레비전을 꺼버리고 방으로 들어가셨죠. 저는 리모컨을 얼른 집어 다시 텔레비전을 켜려고 했는데 아빠가 제 손을 잡으시며 지금은 좀 꺼두자고 하셨어요. 이게 뭐예요? 왜 온 가족이 할아버지의 눈치를 보고 살아야 하나요?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일이 터지고 말았어요. 코로나가 끝나고 드디어 수학여행을 갈 수 있게 되었는데 그게 바로 딱 저희 학년부터 가능했어요. 학교에서 어디로 수학여행을 가고 싶은지 설문조사를 했는데 90% 이상이 한국으로 수학여행 가고 싶다고 했지요. 너무 압도적인 숫자의 학교에서는 한국행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너무 신이 나서 집에 오자마자 엄마에게 달려갔어요. 그리고 한국으로 수학여행을 간다는 기쁜 소식을 전하며 감동에 울먹울먹했죠. 엄마는 제 볼에 뽀뽀해주시면서 아이고 우리 유미가 드디어 소원을 풀겠다고 하시며 여행 준비를 잘해보자고 말씀하셨어요. 수학여행은 2달 뒤였는데 저는 그동안 한국말을 많이 공부하고 싶었기 때문에 엄마에게 2달만 한국어 어학원에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짐작하셨겠지만 저의 한국행 수학여행은 할아버지께 비밀었습니다. 할아버지에게 말하면 저는 여행을 못 가게 될 게 뻔하니까요. 저녁을 먹고 있는 식탁에서 할아버지가 저한테 갑자기 요즘 학교에서 늦게 오는구나. 무슨 일 있니? 라고 물으셨죠. 저는 까맣게 잊고 얼떨결에 제가 요즘 한국어를 배워서 정신이 없어요. 발음이 좀 어렵거든요. 학원 수업 끝나고 1시간씩 자습하고 오느라 늦는 거예요. 라고 말해버렸습니다. 말하고 나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도 어머니도 저를 황당하게 바라보다 수저를 놓으시고 고개를 숙인 채 국그릇만 보셨죠. 말실수를 한 제가 너무 바보 같았어요. 그런데도 한국 수학여행은 꼭 가야겠다는 마음에 저는 할아버지에게 제발 보내달라고 울면서 애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밥을 그만 드시고 방으로 말없이 가버리셨습니다. 할아버지의 불편한 마음을 편히 해드릴 생각에 저는 할아버지가 저녁에 종종 드시는 대추차를 타서 방으로 갔어요. 할아버지는 창밖을 보고 계셨고 제가 들어가니 조금 놀라시는 듯 보였습니다. 나가라고 버럭 소리치실 줄 알았는데 저를 마주한 할아버지는 의외의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차분한 목소리로 저보고 테이블에 앉아보라고 하셨어요. 할아버지는 제가 한국을 좋아하다 보니 요즘 한국이었던지 많이 찾아보셨나 봅니다. 일본의 문화 콘텐츠는 한계에 부딪혀 몇 년간 자가 복제 시스템 속에서 비슷한 내용들을 찍어내고 있는데 한국은 아이돌을 포함한 드라마까지 신드롬을 일으키면서 일본뿐만 아니라 세계로 나가고 있더구나 라고 말씀하셨죠. 몇 년 전 한국은 공식적으로 선진국 대열에 합류했는데 그 이유도 한류덕인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일본 방송의 주된 분위기가 무기력함인데 그에 반해 한국 방송은 매번 소재가 새롭고 신선하고 재밌다는 평이 많다고도 말씀하셨죠. 할아버지는 이미 한국의 문화를 인정하고 계셨던 거였어요. 단지 당신이 알고 있는 한국에 대한 감정이 안 좋아서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지요.
저는 할아버지의 솔직한 마음을 알게 되어 너무 좋았고 말해주신 용기에 감사했지만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한국어 열심히 공부하라고 하시면서 단 한 가지 부탁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원전 오염수 방출로 일본에 대한 감정이 안 좋아서 수학여행 때 나쁜 일을 경험할까봐 걱정이 된다고 하셨죠. 그래서 한국 수학여행 후 일본인을 나쁘게 대하는 느낌을 받는다면 앞으로 한국 문화에 열광하는 모습을 줄이고 일본 문화를 지키는데도 힘써달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사실 학교에서도 이 부분 때문에 조심스럽게 움직이고 있긴 합니다. 전 세계가 원전 오염수 방출에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니까요. 그런데 오염수 방출로 양국 감정이 예민해진 가운데 한국에서 또 일을 냈잖아요. 최근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도 일본이 우위를 차지하던 많은 부분에서 한국이 메달을 다 가져가 버렸으니까요. 일본 내에서도 이 일로 시끌벅적합니다. 특히 아버지는 그래도 축구는 일본이 잘한다고 생각하고 계셨는데 일본과 한국의 결승전에서 결국 지고 말았거든요. 일본 내부에서도 점점 한국에 밀리는 것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걸 느낍니다. 저는 할아버지와 진중한 약속을 하고 나서 한국어 공부를 더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론 궁금하면서 두렵기도 했습니다. 할아버지 말씀대로 한국은 아직 미개한 나라일까? 정말 한국인들은 일본인을 싫어할까? 수학여행으로 한국에 첫 발을 딛는 순간 전 정말 행복했습니다.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오는 외국 학생 수학여행이라 공항에는 한국 언론사들도 많이 와 있었습니다. 저와 반 친구들은 왠지 손을 흔들어야 한다는 생각에 웃으면서 카메라를 보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제가 다니는 학교와 자매학교인 고등학교에 가서 참관 수업을 받았고 전주 한옥마을을 비롯해 남산 서울타워, 남대문, 명동 등 다양한 곳을 다녔죠. 여행 내내 제가 본 한국인은 일본인에 대한 편견이 없어 보였습니다. 한국으로 여행 온 해외 관광객으로 인정해 주었죠. 호텔 조식에 수학여행 단체 관광객이 편하게 식사할 수 있도록 시간을 따로 정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후에 어떤 햄버거 가게에 들렀을 때 한쪽 테이블에서 일본 원전 오염수에 관해 열띤 토론이 있는 걸 들었는데 그분들은 우리가 일본어로 조용하게 메뉴 주문을 하니 오염수에 관한 이야기를 일부러 멈춰주기까지 했답니다. 학교 수학여행이라는 목적 때문에 비록 아이돌 스타를 만나진 못했지만 한국을 느끼기에는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넷플릭스에서 봤던 한국의 모습과 똑같았죠. 방송에 나오는 연예인들만 인물이 좋은 줄 알았는데 한국 시내를 돌아보면서 젊은 사람들이 키도 훤칠하게 크고 얼굴도 예쁘고 잘생긴 사람이 진짜 많았어요. 역시 육지는 다른 것 같아요. 여행 후 저는 한국어 공부에 더 매진하고 있습니다. 어학원도 다니지만 한국 드라마로도 공부하고 있지요. 왜냐하면 일본의 넷플릭스 1위부터 10위까지 한국 드라마가 거의 다 차지하고 있거든요. 할아버지는 저의 선택을 존중해 주셨어요. 반일 감정을 못 느끼고 왔다는 제 말을 처음에는 믿지 못하셨지만 제가 갈수록 한국에 빠져드는 것을 보고 또 세대 차이를 느끼신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 집은 약간은 편해진 상태의 세대 갈등으로 살고 있어요. 사실 한 집에 한국에 대해 동경하는 사람과 반감을 가진 사람이 살고 있다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일본 가정집에서 종종 일어나는 갈등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일본 가정의 세대 간의 갈등도 조금씩 좋아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대학생이 되면 부모님과 한국을 방문할 거예요. 그땐 원어스 콘서트도 보고 종로의 유명한 삼계탕집도 찾아가 볼 겁니다. 저의 경험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본에서 현재 한국의 인기가 이렇게나 높은 것이 실감나는 사연이었습니다. 오늘 사연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에 공유해주세요.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